바둑이 엉망이 되어도 그 노인은 화를 내지 않고 나무꾼에게 이렇게 물었다네. 날이 저물었는데 아직도 하선하지 않은 건가? 나무꾼은 하늘을 바라보곤 생각했지. 바둑을 본 지 2시간도 안 되었는데 왜 날이 벌써 저물었을까? 나무꾼은 노인의 바둑두기를 방해한 것 같아 사과를 하고 떠나려 했는데 뒤를 돌아본 나무꾼은 놀라 자빠졌지.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앞에 있는 건 망가진 바둑판과 썩은 해골뿐이었다네. 나무꾼은 놀라서 붉은 대나무 바구니를 버린 채 꽁지가 빠지게 산 아래로 도망갔지. 산에서 내려오니 모든 게 변해 있었네. 작은 산골 마을은 작은 도시로 변했고 초가집은 튼튼한 벽돌집으로 변했는가 하면 어떤 집들은 사라져 황무지만 남아 있었지. 연우가 궁금해진 나무꾼은 황급히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네. 지금이 어느 해입니까? 대답을 들은 나무꾼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네. 연우는 고사하고 이미 수백 년이 지나 가족도 친구도 모두 세월이 흘러 사라진 후였으니까. 승소산에서 나온 나무꾼한테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나무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 과장 아니에요? 홍진마을 토박이가 아니었으면 진짜 믿을 뻔했네요. 에헤이, 그게 무슨 소린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제부터 승소산의 또 다른 전설을 얘기해 주겠네. 승소산에 숨겨진 진정한 장생 비법 전설이지. 다들 알겠지만 승소산은 수호신이 계신 곳이라 천만 년간 하늘과 땅의 연기를 모아 산속의 경치도 세월에 의해 수호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듬어졌네. 그래서 산에 살면서 그 공기와 숲속의 이슬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무꾼의 용모가 변하지 않는 비밀은 아까 이야기한 바로 그 바둑에 있었던 거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네. 자, 어떻게 더 듣고 싶나? 나중에 봐요.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 뭐야? 흥진마을의 경치가 펼쳐지고 유적이 바라보는 처마 끝. 눈이 녹아 시냇물이 될 때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 그렇구만.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한마디는 알아. 만나자는 뜻이잖아. 그 아가씨 마음도 참 복잡하다니까. 그리고 눈이 녹아 시냇물이 될 때? 대체 무슨 뜻이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냈어? 근데 홍진마을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대체 어딜 가리키는지. 그래, 그러자.
대체 어디 가신 거지? 아, 설마 당신이 금주를 구한 그 전설의... 무슨 일이신가요? 사람 잘 고르셨네요. 저는 홍진마을의 새로운 풍물을 기록하러 여기 왔거든요. 유적이 바라보는 처마 끝? 아, 생각났어요. 홍진마을의 제일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가셔야 볼 수 있을 거예요. 홍진마을의 동북쪽에 있어요. 눈에 확 띄니까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다. 방금 그분 장리대인 맞죠? 방랑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럼요.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셔도 금주에서 장리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현묘진인의 제자예요. 책략에 능통하고 전 세계를 여행했으며 장사직책을 맡았을 때 백관이 탐복하게 만들어 높은 지위에 이르렀죠. 네. 그리고 그분은 황룡의 태평을 위해 금이대인을 보좌할 것을 자청하고 늘 뒤에서 노심초사하셨죠. 그러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히 따라왔는데 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지? 한 번만 더 봤으면... 무슨 일이시죠? 눈이 녹아 시냇물이 될 때? 아, 듣기로 몇백 년 전 어떤 기인이 유랑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폭설로 산길이 막히고 마을 사람들의 장작이 떨어지자 공명의 힘으로 산을 뚫고 길을 열어 온천을 만들었대요. 강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가는 안개와 얼음이 꼭 바다로 돌아가는 신선처럼 아름다운... 아니에요. 저도 추할아버지한테서 이틀 동안이나 들어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방랑자도 방금 추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있던데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럼 방랑 추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는 홍진마을 선주의 후손이라 어려서부터 승소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외지 사람들이 홍진마을을 신비롭게 생각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요즘엔 금주 사람도 홍진마을에 와서 구경한다나? 왜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길을 잠깐, 당신 그 사람 심보도 고약하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간신이에요.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모르세요? 큰 자리를 놔두고 이런 깡총까지 온 걸 보면 분명 자원에서 왔다지만 누가 알겠어요? 명정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까지 유배 온 걸지도. 보아하니 겉모습에 속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금주에 온 몇 년 동안 한 것도 없어 보이던데 설마 영윤대인께서도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엔 당신이 장리를 너무 얕보는 것 같은데요? 소문으론 전에 금주의 중요한 손님을 속여서 그 위험한 승수선으로 보냈대요. 제 생각엔 그 손님이 영윤대인이랑 너무 친해져서 자기 일을 망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손님이 만만찮은 분이라 망정이지 진짜 가증스럽다니까요. 제가 심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진하게 생기셔서 알려주는 거니까. 옷차림을 보아하니 금주 사람은 아니시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그럼 왜 여기 사람들은 장미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 걸까? 인간들 마음은 진짜 이해하기 힘들다니까. 그래도 쪽지의 내용을 알아내서 다행이야. 이렇게 간단한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다니. 졸려. 방랑자? 여기서 방랑자를 만날 줄이야. 홍진마을은 있을 만한가요? 승소산의 위기가 사라지고 금주와 홍진마을을 잇는 수로가 다시 열린 후로 금주분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틀린 시간의 영향도 사라져서 이제야 다들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죠. 며칠 동안 승소산에 남은 뒤틀린 시간의 영향을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랑자.
방랑자는 저희 홍젠 마을의 은인이자 귀중한 손님이시니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방금 돌아다니면서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신이는 장미와 아는 사이이고 서로 믿고 있으니 물어봐도 괜찮겠지? 그렇군요. 역시 장리답네요. 장리와 각별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신을 알리는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쉽게 주는 사람은 아니죠. 하물며 장리에게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참사대인의 심보가 나쁘다는 건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장리의 의도는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죠. 그래서 본인에 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더군요. 제 생각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장리의 의도는 방랑자가 직접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장리가 남긴 수수께끼는 방랑자가 이미 답을 찾은 것 같군요. 그건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방랑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도 담겨 있죠.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홍진 마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절 찾아오세요. 뛰어볼까? 쪽지에 가리키는 곳이 이 원형 유적이겠지? 이 유적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큰데? 여기서부터 보면 원형 유적 정반대쪽의 건물이 확실히 만나기엔 좋은 곳이네. 조용한 데다. 쪽지 속의 장소가 바로 거기구나. 그럼 출발하자.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어쨌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금주에서 얻은 식물 역시도 당신의 제안 아닌가요? 벌써 알아차렸군요. 그때 금주는 안팎으로 위험이 많아서 고생시키려는 건 아니었어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니까요. 이번엔 확실히 제 사심 때문이지만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방랑자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제 마음속에 아직 의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방랑자라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 흑돌에 대해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렇군요. 그럼 승소산에 전해지는 장생 비법의 전설은 아시나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방랑자가 들은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100년 전 한 수행자가 승소산으로 가는 길에 기인을 만났어요. 둘은 함께 여행하며 친구가 됐고 늘 산속에서 바둑을 뒀죠. 길을 잃은 나무꾼조차 바둑판에 이끌려 붉은 대나무 바구니를 묶은 밧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바둑에 빠져들고 말았대요. 하지만 그 기인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나무꾼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고는 뒤틀린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산 아래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죠. 그 후 세월이 흘러 수행자는 덕망이 높은 은사 대가가 됐고 노년의 승소산으로 돌아가 그때의 기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은 또다시 같이 바둑을 뒀죠. 듣기로는 기인이 비법 하나를 마지막 바둑판에 숨겼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건 아카이브에 기록된 기보로 복원한 미완성된 바둑판이거든요. 방랑자가 들은 전설과는 좀 다르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늘 과장되기 마련이거든요. 이야기의 유래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고 입소문을 타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래된 전설들이 대부분 그렇듯이요. 맞아요. 전설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보장할 순 없지만 이 바둑판은 실제 존재했던 거예요. 이 기보엔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죠. 바둑판은 뒤틀린 시간을 해소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론 오직 수호신이 전성기 때 누린 완전한 시간 제어법만이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 장생 비법과도 같죠. 기보에는 승소산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야 바둑판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바둑판과 시간 제어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기록이 틀림없다면 수호신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요. 하지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보에 담긴 건 단지 사부님의 추억일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방랑자와 다시 입산해서 그 전설 속 바둑판을 찾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면 반드시 후사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홍진마을 밖 판잣길에서 만나도록 하죠. 방랑자 먼저 가 계시면 저도 준비하고 바로 갈게요. 다 보인다. 신신 집중. 물러나라 사악한 피온이여. 헛. 오셨군요. 안내인으로서 산속의 지름길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일기장에는 기보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대략적인 범위만 쓰여 있었어요. 지난번에 조사차 왔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역은 이미 찾아놨고요. 일단 그쪽으로 가서 새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죠. 잔성의 사람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 여러분과 모일 때 다른 구역들을 조사했었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방랑자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든든하네요. 그럼 출발하죠. 왜 그래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네요. 그쪽 유적이 계속 신경 쓰이나요? 보기엔 직정의 유적하고 비슷한데 규모는 훨씬 더 크네요. 듣기론 환상 중 하나가 수호신을 따라 거기 내려왔는데 후에 직정 사람들이 산에서 연구를 하던 중 그 환상을 모델로 역행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 있을 적엔 사람들은 첫눈이 오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소원을 쓰고 눈이 녹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어요. 장미도 그랬나요? 제 공명 어빌리티 때문에 항상 눈이 빨리 녹아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죠. 여기서 보면 홍진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전에 왔을 땐 전혀 몰랐는데 이곳에서 보이는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산은 변함이 없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겠죠. 아마도 동행자의 든든함 아닐까요? 잠깐만! 저기 동굴에서 잔상의 냄새가 나! 아니, 더 이상한 게 있어. 잔상, 인간,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주파수 냄새. 익숙해. 같이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내 코를 못 믿는 거야?
기껏 알려줬더니. 방랑자, 무슨 일이죠? 거긴 저희 목적지가 있는 곳인데 설마... 사람의 흔적. 저희가 오기 전에 소리가 진짜 힘이 없어. 감사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혹시 명식과 맞서 싸운 영웅이잖아요. 영웅대인과 승소 그리고 장리대인. 여기서 대인을 만날 줄이야. 두 분이 없었으면 전 아마... 아니, 여기서 죽을 순 없죠. 드디어 찾았어요. 이제 다 됐다고요. 승수산이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개방되진 않았어요. 여길 조사하는 탐험가는 미리 보고 후 야귀 병사와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당신은 왜 혼자 여기에 온 거죠? 저는 그냥 승소산의 전설을 듣고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산에 오른 지는 한나절밖에 안 됐어요.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돌아오던 중에 잔상을 만나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복령이 기다리는데. 아직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려면 홍진마을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오래 있을 순 없겠어요. 네. 갑자기 산속에 잔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고 기력을 되찾고 나면 다시 물어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차림을 보아하니 선행 공약의 사람인 것 같네요. 아마 홍진마을에 동행자나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방랑자 말대로 우선 돌아가죠. 이 사람 일행을 찾는다고요? 이분의 장비를 보면 1년 전 재직인 것 같은데 바로 앞에 계세요. 우혁 아니야? 의외로 그건 아니고 여기 오자마자 마을 어르신들을 붙잡고 장생비... 에? 진짜 산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 이분 일행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승소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 아나요? 우혁이잖아. 왜? 우혁은 선행공약의 탐험가예요. 몇 개월 전 긴 휴가를... 복령은 우혁의 애인이에요. 복령도 전에 우혁에 대해서... 근데 우혁은... 안 가도 돼요. 걱정 마요. 지금 바로 데려다 줄게. 우혁,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대체... 그리고 우혁은... 맞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룡! 다쳤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단말기엔 대답... 좋은 소식이 있어요.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당신의 병을 늦추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부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이제 둘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전설이 진짜라고요? 복룡, 당신 기쁘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네, 잘 됐다. 우혁! 방랑자, 그리고 장리대인. 우혁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우혁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방금 우혁이 산에서 네, 전 이미 자주 자리를 비우고 사나흘 정도는 소식이 없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이번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두 분이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그건... 저 때문일 거예요. 전 원래 풍경화를 그렸는데 일 때문에 우혁과 알게 됐고 함께 많은 곳을 다녔어. 4년 전 저한테 심각한 병이 생겼고 행동에 제약이 생겼어요. 예전처럼 함께 탐험하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매번 헛수고였지만 우혁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다 2주 전 깜짝 선물을 주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홍진마을에 왔고요. 처음엔 그냥 바람을 쐬러 온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나 사라지더니 갑자기 만신창이로 돌아와선 제 병을 그 방법이 승소산의 장생비법 맞나요? 네. 우혁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중 하나에서 승소산에 방해받지 않는 외딴 도원이 있고 그곳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살면 제 병도 영원히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완치는 못해도 전 그게 먼 전설 속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추측했지만 우혁은 항상 말하곤 했어요. 자기가 찾던 전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승소산이 역사적 이유로 뒤틀린 시간에 빠지긴 했었지만 금이와 방랑자의 힘으로 승소산의 뒤틀린 시간은 전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속에는 아직 뒤틀린 시간이 숨겨져 있고 우혁은 어떠한 원인으로 그게 자신이 찾고 있는 전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우혁이 찾고 있는 전설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인 거예요. 역시 그렇군요. 산속에 남아있는 잔상을 처리하려고 야기군이 입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그래서였군요. 만약 뒤틀린 시간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방랑자와 장리대인님께 부탁드릴게요. 우혁은 이게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던데 만일 만분의 일이라도 그 가능성이 실존한다면요? 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꿈은 언젠가는 끝나는 법이죠. 중요한 건 괜찮아요. 피곤한 것뿐이라 좀 쉬면 괜찮아져요. 우혁이 깨어나면 제가 잘 설명할게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직접 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가장 친한 사람이라도 알 수 없는 법이니까. 네, 알겠어요. 방랑자, 갑작스런 일이니까 먼저 신이한테 상황 설명부터 하죠. 두 분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렇군요. 산속에 수상한 잔상이 나타나는 것과 발견하지 못한 뒤틀린 시간. 방랑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 수상한 게 많군요. 방금 복령이 한 얘기, 방랑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에 들어간 지 한나절밖에 안 됐는데 홍진 마을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다. 확실히 뒤틀린 시간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홍진 마을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수호신과 싸운 후 금이는 이미 홍진 마을에 주둔한 야귀군을 모아 승소산의 뒤틀린 시간을 완전히 없앤 후에야 입구를 다시 열었어요. 방랑자도 승소산을 다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뒤틀린 시간이 존재한다면 맞아요. 다만 왜 하필 이 시간에 나타난 걸까요? 복령이 말한 전설은 저희가 아는 뒤틀린 시간과는 달라요. 대가를 받지 않는 시간의 절대적인 정지를 뜻하죠. 우혁은 자기가 발견한 걸 의심하지 않고 한나절 만에 뒤틀린 시간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저희와 만났을 때도 질문을 회피했었죠.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거짓말은 완전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의 일부분을 숨기는 것이기도 하죠. 그 탐험가가 자기 애인을 구하려는 건 맞지만 저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뒤틀린 시간의 진실이 점점 궁금해지네요. 응? 방랑자, 궁금한 게 있나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고 싶어질 테니까요.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였거나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살 생각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죠. 장리, 이건 단지 제 추측일 뿐이지만요. 방랑자도 알아차렸군요. 비록 그곳의 주파수 파동은 미약하지만 뒤틀린 시간에 가까운 기류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전에 승소산의 뒤틀린 시간과는 차이가 있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현묘 진인의 일기장에 있던 기보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위치는 그 탐험가가 있었던 위치와 완전히 일치해요. 장리의 말대로 이번 현상은 그 전설 속 기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맞아요. 그게 진짜라면 그걸 찾으려는 사람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탐험가는 정보의 출처에 대해 저희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승소산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럼 야귀군을 불러 입구를 잠시 봉쇄하죠. 그리고 전에 부여해드린 주둔군 배치 권한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땐 황급히 내려와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 조사하고 싶네요. 가설에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영향 범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뒤틀린 시간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이번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방랑자. 두 분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진 몸 조심하세요.
일심동체. 악의 파멸. 기간금. 절단. 만물이 하나로. 모든 악을 없애소서.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생각은 단지 추측일 뿐. 복령은 예전부터 자신이 죽을 거란 사실을 받아들였고 비현실적인 불사영생에 매달리는 대신 전설 속 별천지에 들어서면 영원히 떠날 수 없. 복령은 그런 걸 원치 않아. 복령이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별에 얽매이지 않고, 그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글쎄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죠.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죠.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난해하지만 우혁에게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의도는 드러나 있어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단서는 뒤틀린 시간, 그리고 맞아요. 수호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는 평범한 탐험가가 알 수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이죠. 보아하니 저희의 오랜 친구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애써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대수기에 남겨진 정보, 저희가 찾고 있는 곳은 바로 앞에 있네요. 저쪽은 뒤틀린 시간의 기류예요. 이제 더 선명해졌네요. 바닥에 파헤친 흔적이 있는데 누군가 맨손으로 파낸 것 같아요. 혹시 우역일까요? 이건 바둑. 이곳의 비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은 역행장치 때. 뛰어볼까? 침투, 파멸. 흐르는 만물. 마음의 평. 듣도나. 함께하죠. 별빛의 광채. 기간금.
이 한수는 정말 치명적이군요. 이 성소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일부러 숨겨져 있네요. 그렇다면 헤어진 지 내가 나랑 한 새로 보아한 호호호 바둑의 손은 변화무쌍하고 나는 세상을 피해 은거하고 하지만 자네가 자신까지 바둑판의 변수로 삼는 것은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 찬 길을 선택한 것과 같아. 그때가 되면 자네의 표정을 보니 걱정 말게. 이 바둑판의 결말은 결국 금주, 황룡. 앞으로 갈 길이 멀 것이야.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와서 이야기라도 나누시죠. 나올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가 끌어내드리죠. 항상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장리.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무덤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장리, 아직도 억지로 버티는 건가? 우리는 바둑판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힘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거든. 널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많은 번거로움을 덜었는데. 아, 그런가요? 바람아 불어라. 마음의 평화. 노을을 품은 달. 핫. 뛰어볼까? 타올라라. 기꺼이. 신심 집중. 괜찮아요. 물러나라 사악한 기운이여. 신기루가 열렸어. 빨리 들어가자. 이런 그냥 지나가면 쓰나. 전성기의 용의 별자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이 바로 이 소노라에 숨겨져 있지.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에 왜 애써 끝까지 매달리는 건가요? 단지 소문일지라도 뒤틀린 시간이 뒤섞인 소노라가 승소산을 뒤덮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겠어. 고마워. 신기루의 입구를 열어주셨어. 대인의 말이 맞았어. 넌 역시 정말 특별해. 공간이야. 잔성 외에 흔적도 없고 장리도 사라졌어. 빨리 장리를 찾아야 돼. 가까이 오지 마.
괜찮아요. 이게 제 능력이니까. 이미 익숙해졌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 그럼 불타버릴 거예요. 잔상들이 마을을 덮쳐서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추방자들 말고 여기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죠? 나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굴 찾든 간에 여긴 잔상 말고는 저밖에 없어요. 여기엔 절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빨리 떠나세요. 여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신기루 속의 환영은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설마 이는 장미가 역행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 왜 말이 없으세요? 혹시 떠나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다른 안전한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응?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이 장치들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시켜야만 열 수 있을 것 같아. 각자 하나씩 맡으면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나가면 바로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부 잔상에게 공격당한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저는 잔상 같은 건 없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제 공명 어빌리티는 엄청 강하니까요. 신심 집중! 침투! 파멸! 자! 잔상이에요. 조심하세요. 끝내겠어요. 물러나라 사악한 기운이여. 마음의 평온. 기감금. 왜 그러셨어요? 그게... 걱정 마세요. 팬은 끼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살던 마을은 잔상류의 손에 파괴됐고 다들 공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유일한 생존자는 저 하나예요. 잔상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지하실에 숨겨놨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겠죠? 네. 반짝거리네요. 이건 쪽지인데 색이 바랬네요. 좀 더 일찍 도착했다면. 네.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전투 식량이에요. 아직 상하지 않아서 먹을 수 있어요. 좀 멀었지만 괜찮아요. 불로 데우면 되니까요. 언니는 배 안 고파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다 줄게요. 전 괜찮아요. 역시 여기도 잔상이. 나한테 맡겨줘. 네. 주작의 심판. 이게 문을 여는 열쇠인가? 맞아요. 문을 지키던 마을 사람들이 잔상에게 삼켜주고 남은 주파수가 열쇠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무서워 보여도 사실은 하나도 안 아파요. 당연하죠. 저도 엄청 강한 공명자인걸요. 제 공명 어빌리티는 불이에요. 불보다 더 밝고 따뜻한 건 없잖아요. 불은 추위도 몰아내고 괴물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아직 어떻게 제어할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 공명 어빌리티에 대해 알려준 공명자는 제가 힘을 잘못 사용하면 일찍 죽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잔뜩 했는데. 그리고 어빌리티를 너무 자주 사용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빌리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상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나쁜 사람한테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살고 싶어요. 강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힘을 잘 통제하고 나를 지켜준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때쯤이면 평화의 시대에도 가까워지겠죠. 네, 마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잔상의 공격도 없고 다들 배불리 먹고 안전한 집이 있다는 뜻이래요. 근데 전 아는 게 없어서 아주 대단한 사부님을 찾아야... 그렇겠죠? 저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네, 알겠어요.
노력할게요. 이상하네. 분명히 익숙한 곳인데 본 적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 문은 왜인진 모르겠지만 전에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봐요. 이건... 과거의 환영이군. 이곳도 낯익은 곳이고 이 신기루 속에서 재현된 것은 내 기억 속의 장면인가? 여기 들어오면서 방랑자도 잔성의 사람들도 사라졌어. 주파수는 계속 교란되고 있고 뒤틀린 시간도 승소산의 보호막이 깨졌을 때와 똑같아. 뒤틀린 시간이 뒤섞인 신기루야.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만약 사부님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혼란을 위한 건지 선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일단은 조심하면서 움직이자. 방랑자를 찾아야 돼. 뛰어볼까? 배고파. 이거 불로 구우면 먹을 수 있는 거겠지? 저 아니에요! 이 도둑놈이 아직도 변명이야? 다 제가 찾아낸 거예요! 찾기는 무슨. 너 같은 거지 새끼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디서 찾아? 여긴 우리 구역이니까 당장 꺼져. 그냥 같이 데리고 가죠. 좀 불쌍한데. 너 미쳤어? 우리가 뭐 먹을 게 넘쳐나는 줄 알아? 네 몫이라도 떼어주겠다 이거야. 아직 버틸 수 있어. 맞아. 저땐 이화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몰랐고 힘으로 위기를 모면할 줄만 알았으니까 항상 상처투성이었지. 쏟아지는 기운이여. 괜찮아요. 야. 노이를 품은 달, 비늘의 성광. 악의 파멸.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잔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괜찮단다. 네 덕분에 잔상이 다 도망쳤잖니. 그런데 아이야, 전 공명자라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휴, 정말 장한 성으로 가보거라.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할머니는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때 멋지게 우릴 데리러 오면 되지 않겠니? 자, 가는 길에 먹으렴.
여기는 사부님이 은거하셨던 곳인데 신기루 속 공간도 뒤섞여 있어. 잠깐만요. 꼬마야, 왜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그게 예전에 밥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네가 은신처에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 음식은 단지 그 보답일 뿐이니 감사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단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지고 상황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다들 현묘진이는 엄청 대단하고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 은둔자라고 하던데 저는 살아서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해지고 싶어요. 평화의 시대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세상 아닌가요? 사실은 전 공명자예요. 힘도 엄청 세요. 보세요. 이건 이화. 아주 사나운 힘을 갖고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네 자신이 화를 입는 건 물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언젠간 스스로를 불태우게 될 테지. 그래, 어쩔 수 없겠구나. 힘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은 힘만으로 멀리 갈 수 없단다. 모두가 행복한 평화의 시대를 보고 싶다면 지혜를 써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지. 일어나거라, 꼬마야. 이화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불사조가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구나. 오늘부터 너를 장미라고 부르마. 사부님, 정말 가실 건가요? 이제 내 명이 다했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 위험한 곳인가요? 저도 데려가시면 안 돼요? 넌 아직 가지 못한단다. 너는 재능이 있으니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게야. 하지만 강제로 어빌리티를 사용한 대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고 수명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짧겠지. 알겠습니다. 내 말 명심하거라. 매사에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네 자신을 잘 챙기고 충분히 능력을 길러야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하지만 사부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땐 내가 널 도와줄 게야. 하나만 명심하거라. 네 지혜와 힘으로 그 중요한 손님의 앞길을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은 후 도와서 길을 열어줘야 해. 이렇게 하면 네가 보고 싶어하는 평화의 시대도 먼 일이 아니게 될 거다. 이미 찾은 것 같습니다, 사부님. 이 바둑판과 신기루는 퍼즐이자 답이죠. 이 신기루의 끝은 역시 그 사람의 곁인 건가요? 이것도 사부님이 남겨주신 퍼즐인 것 같아.
뛰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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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괜찮아요. 뭔가 생각난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한참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엄청 중요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란 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왜 가는 곳마다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 처음 뵙는 분이 왜 익숙한지도 모르겠고요. 이걸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문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승리할 방법을 계획하고 패배할 가능성은 봉쇄한다. 사부님? 장리 잘하고 있구나. 원하는 답을 찾았으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이 순간부터 네 선택과 계획들은 모두 그 미래로 이어질 게야. 장래. 기다리셨죠?
신기루 사람을 잡아먹잖아. 아, 뒤야! 함정이야. 완전 당했다고. 신성한 칼날 타올라라 깃간 마음의 평 일심동체 전야의 그림자 끝내겠어요. 기단금 걱정 마세요. 이 한 수가 이 판의 마지막이니까요. 자,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죠? 예뻐라. 우혁, 이게 우리가 계속 바랬던 파멸 너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치가 아닐까? 복령. 다 끝냈어요. 찾으시던 것은 찾았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산속의 잔성의 잔당들은 잠복해 있던 야귀 병사들에게 모두 붙잡혔고 뒤틀린 시간의 영향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신기루 속에 숨겨진 뒤틀린 시간이라니. 그렇군요. 어쩐지 전에 발견한 적이 없더라니. 하지만 마지막 한 수가 신기루 전체를 불태우는 것일 줄이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방랑자, 장리대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우혁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여기까지 걸어올 힘은 있고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벌써 닷새가 지났네요. 두 분께서 홍진마을로 데려다 주셨는데 아직 감사의 말씀도 못 드렸네요.
산속에서 잔성회의 습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잔성애가 노린 건 우리였고 그걸 위해 산속에서 오래 숨어 있던 거예요. 이번에 습격을 받은 건 우혁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해주신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을게요. 게다가 두 분 덕에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었으니까 이번 여행에 여한은 없어요. 장생비법에 대한 진실은 처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실패한 여행이 처음도 아니니까요. 복령과 얘기는 마쳤어요. 앞으로는 복령을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을 때까지요. 잡지사 사람들에게도 그림을 기고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언젠가 이별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생사에 연연해하지 않더라도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길 바랬는지 잊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당신을 따라 더 멀리. 물론 갈 수 있죠. 아직 슬퍼하기에는 일러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전에 방문했던 황룡 경내에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명의들의 연락처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일러요. 장미대인,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별 말씀을요. 다음엔 아름다운 황룡 잡지에서 복령의 작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가장 인기 있는 풍경화를 6번이나 놓쳐서 애독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놀랐나요? 어머, 절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일이 끝났으니까 우선 홍진마을로 돌아가세요. 다들 푹 쉬어야죠.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방랑자도 피곤할 거고요. 신이대인께서 이번 사건의 여파를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협조해야 해요. 방랑자, 절 못 믿으시는 건가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죠. 뒷수습은 신이와 자기한테 맡기라고 장리가 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 장리는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신이한테 가봐야겠어. 방랑자 오셨군요. 문제는 다 해결됐고 승소산에 있던 잔성의 잔당들에 대한 신문도 끝났어요. 확실히 바둑판의 전설이 가리키는 시간을 조종하는 방법을 노리고 왔고 그것을 이용해 수호신을 견제하고 다시 승소산에 혼란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지만 방랑자와 장리가 그걸 간파하고 해결했죠. 장리의 말에 따르면 잔성의 간부 한 명도 그 신기루에 들어갔지만 탈출하던 중 장미의 불에 부상을 입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해요. 이 문제는 변정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승소산의 병력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죠. 이틀 전 해안에서 헤어지고 금주로 돌아갔습니다. 좀 피곤해서 요양을 간 모양입니다.
신기루 전체를 불태워버릴 정도의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것은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승소산 정자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이건 다른 의도가 없는 순수한 초대라고도요. 방랑자, 이틀간 잘 쉬셨나요? 지금 멀쩡하게 방랑자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 초대한 건 단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니까. 방랑자가 온 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해드리죠. 그 기보에 대해서는 100년 전 제 사부님 현묘 진인과 한 기인이 만났을 때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잔상류 속에서 사부님은 그 기인에게 구조되셨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기질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보셨어요. 그 후 사부님께서 알아보신 결과 이미 역사에 그 기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죠. 그래서 사부님은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승소산에서 그 사람을 만났고 전설의 기보를 남기신 거예요. 이 바둑판을 통해 뒤틀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보의 말은 바둑판에 숨겨진 정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열쇠일 뿐 중요한 건 바둑을 두는 사람이었죠. 그 장생 비법은 우연히 산속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사부님이 돌려보낸 나무꾼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해드리죠. 그 신기루는 제 사부님이 세운 계획이었어요. 바둑판을 매개로 해서 직정의 역행장치를 이용해 숨겨두고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정상화된 후에야 나타날 수 있게 하셨죠. 수호신과 승소산이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잔성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시간 제어법을 바둑판에 숨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에 걸린 거죠. 우연히 잔성애가 짜놓은 안내를 따라가던 탐험가에게 발견돼서 방어 메커니즘이 발동된 거고요. 수호신이 쓰러져 부상을 입었을 때 사부님과 그 기인은 승소산에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 메커니즘을 남겨두었어요. 침입하는 사람에게 파국의 법이 없는 한 신기루는 침입자를 모두 삼켜버릴 거예요. 맞아요. 다치지 않고 신기루를 불태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명 어빌리티에 대한 극도로 정밀한 통제가 필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저에게 있어서 사부님의 큰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겨우 그중 하나일 뿐이죠. 사부님께선 떠나시기 전 저한테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분과 대국하고 바둑판을 남긴 자를 찾으라는 거였죠. 사부님이 떠나신 후 신기루를 통제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에요. 자, 방랑자. 이제 이야기 속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안내인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런가요? 방랑자가 금주에 왔을 때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승소산을 여행하는 동안 마음을 굳혔어요. 바둑판 신기루로 확신하게 됐죠.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해드리죠. 역시 그 추억들은 가짜가 아니었네요. 원래는 이름도 없는 꼬마 거지였어요. 얘기할 것도 없는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과거가 끝없이 반복되는 그 신기루 속에서 새로운 추억이 탄생할 줄은 몰랐네요. 잠시라도 함께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제가 이 활을 이용해 다시 신기루를 파괴한다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수명을 대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죠? 신기루에서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저는 더 이상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해도 제 몸에 부담이 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방랑자가 정말 전설 속에서 역사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수호신 다음으로 가장 불멸에 가까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여행 중엔 만남과 이별도 흔한 일이지만 방랑자에겐 이 이슬 같은 덧없는 시간이 길든 짧든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경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저와 함께 그 끝나지 않은 대국을 끝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꼬마 거지가 나아가는 길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명이 온 세상을 휩쓴 자리, 잔상이 들끓고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죠. 꼬마는 자신의 피와 불로 위험과 추위를 몰아냈지만 사부님은 그러면 안 된다 하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의 목숨은 파리만도 못하니 무모하게 목숨만 걸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지금은 그저 살아가며 더 먼 미래를 비춰야 한다 일러주셨죠. 그래서 꼬마는 지혜로 위기를 피하고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나아가면서 혼자였지만 비틀거리며 자랐어요. 그 후엔 그 아이도 누군가의 사부가 돼서 한 주의 주인을 가르쳤죠. 세상을 위해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조들을 본받아서 백성을 위해 평화를 지켜라. 이 세상의 혼돈을 혼자서는 태울 수 없으니 불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라. 언젠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평화로운 미래로 이끌어줄 거예요.